부회장님 아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김부겸 장관님은 오늘 요 패널에 모셨어야 되는데 그죠? 네. 다음 그 김진근 부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시 주민자치회 상임부회장 김진근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그 일선 거제일동의 자치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그 정상지 대장님의 발제문에서 어떤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 대한 필요 부분은 충분히 잘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단지 처음 발제하시면서 대의민주주의가 모든 문제를 대변해 주지는 못한다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근린자치가 어쩌면 그 직접 민주주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또한 주권과 분권 관계에 있어서 국가도 국가의 주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쟁을 한다는 그 말씀이 제게는 주민자치 일선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크게 공감되었다는 말씀을 또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서울행 주민자치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이런 발언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어쩌면은 현재 우리 각 동에 가면은 13개에서 16개 정도의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흔히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어떤 관변단체의 성격들이 많이 아니십니까? 여기 보면 이제 바르게 살기위원회, 예전에 사회정화위원회의 그 전신이죠. 그리고 자유총연맹, 예전에 방법연맹의 전신이죠. 그리고 새마을운동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육성법들이 있어가지고 재정적 지원, 또 입법적 지원을 또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종합화된 하나의 어떤 모델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순간적으로 들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회장 제가 한 3, 4분 더 써야겠죠. 그리고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접하면서 저는 그냥 가슴이 먹먹해서 너무나 고민스럽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광이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은 단위인데 큰 고민이 많았고 특히나 주민자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주민자치를 이렇게 체계화해서 일선에 있는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기에는 자료들이 많이 부족하더라. 또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토론문은 쭉 넘어가고 저희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법률상 위상 부분을 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 현 자치위원들이 꼭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헌법 제8조에 지방자치에 근거한 지방자치법이 있죠. 그리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또 이렇게 있죠. 그걸 근거로 해서 주민자치회가 2024년에 또 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각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또 제정이 되죠. 또 거기에 근거해서 행정단위에서 또 관리되는 게 각 동의 주민자치의 운영 세칙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꼭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그리고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라는 단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20페이지에 걸쳐서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동에 보면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는 것도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주민자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통합형 모델로서 이렇게 감사하나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주민자치는 저는 그 어떤 그 마을에 종합대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백세 시대를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인생 목표가 120살까지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대학, 우리 그 거제일동의 노인대학이 한 60분 되시는데 팔순이 있는 계신 분이 40분 정도 되세요. 근데 처녀처럼 왕성한 활동을 하시거든요. 저랑 친구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많이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주민자치는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백세 시대에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보니까 그 4대 리스크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그 패밀리 리스크,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셀프 리스크,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방하고 공부해야 된다. 요즘 우리 관에서 이야기하는 평생 학습이죠,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이야기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리스크, 그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셜 리스크가 있다 그래요.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행복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주민 자치는 너무나도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제가 뭐 특별히 마지막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론을 좀 말씀을 올려야 되겠네요. 현재 보면은 그 예전에 특별법에서 주민자치에 관련된 주민자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 입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구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든 연합회든 이런 곳에서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보충수의 원칙에 입각한 근린생활자치제도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꼭 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근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텐데 시간 많이 못 드려 죄송하고요. 전상진 회장님, 토론자분들 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좀 간단히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유, 좋은 지적 정말 고맙습니다. 배진석 교수님이 제기해 주신 문제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에 관한 본질에 관한 이제 정말 아주 예리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정말 잘 봐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든든한 동지 한 분을 얻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배진석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에 관한 답변만 다 쓰면 대한민국 문제, 주민자치 문제 해결될 것이라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고요. 핀란드의 서현수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유럽은 주민자치 역사가 한 500년에서 짧게 300년. 그러니까 이 사이에 대이든 직접이든 다 녹아서 뭐 단체자치여서 주민자치여서 구분이 안 될 만큼 이미 숙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더 논의할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숙성이 천년일제 뭐 산업화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이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답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제 주민자치회의 김종민 회장님 지적 정말 훌륭하신데요. 고맙고요. 단지 이제 민주라는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와 자치를 연계시켜 봤을 때 흔히들 얘기가 이게 배진석 교수님 지적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의사결정에는 상당히 민주적인 절차가 반드시 필수입니다만은 집행은 민주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선택인데요. 이 사업부가 따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사업부가 따로 있을 수밖에, 사업 조직이 있을 때 민주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번 결정하고 계속 맡기는 게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도 계속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반영될 수 있는 그 열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영국형 주민자치, 프랑스형, 영국형 주민자치에서는 주민자치의 형태를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시장형, 의회형, 아니면 전문가형,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일본도 보면 주민자치 회장을 직접 뽑는 경우, 임원 직접 선거로 뽑는 경우, 임원 중에 뽑는 경우, 또 추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이 아주 다양한 형태가 이제 살아 숨쉬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 전부 다 발휘될 수 있겠다. 그 창의성을 발휘해서 실행을 경험하다 보면 거기에서 축적된 내용들이 저는 정말 세계를 선도할 만한 저력이 우리 국민들한테 있다고 보여집니다. 좋은 오늘 지적 고맙습니다. 오늘 특히 김명우 회장님, 정치학회장님 일부러 여기까지 오셔서 자리 같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한 5분 정도 더 써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청중 여러분들하고 자유롭게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와주셨는데 그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석 회장님, 경남 회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 예, 마이크 좀 갖다 드리겠어요. 예. 여기 와서 세상에 차이 불려가지고 그 주민자치 학회장님이 이렇게 또 학술적으로 해서 또 공부도 할 겸 여기 참여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주민자치의 상임이사 임병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우리 그 참여하시는 분, 제가 제일 그 현장에서 담는 게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주민자치인데 아까 여기에도 그 전상직 회장님께서는 동네자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는 그 근린자치, 시민자치, 마을자치, 생활자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부터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주민자치를 뭐를 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그 회장님께서 읍면동에는 생활자치를 좀 해서 읍면이란다. 이통에는 생활,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도로 앞에 잘살기 운동으로 옛날에 새마을 하듯이 잘살기 운동에 저는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형성적 정치,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주민자치가 직접 민주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참여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활자치 속에 플러스 형성적 자치. 형성적 자치는 뭐냐면 시민덕성과 우리가 정치 그 토론 문화, 배려하고 토론하고 상호 그 평등 사회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 형성이 된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올바른 사람, 올바른 정치인이 탄생돼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의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밑바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의 개념 자체가 뚜렷하지 않고 또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우리가 먹고 살고 뭐 그런 걸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바르게 살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새마을운동이나 뭐 이래 등등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그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가 무엇이고 또 뭘 지향할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전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손을 들어주신 그렇습니다. 저는 해운대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이고 지금 저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우삼동 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기초 자치위원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빠졌어요. 제가 그 우일동이라는 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린시티인데 옛날 우일동이 우삼동으로 하면서 마린시티가 분동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니까 주민자치위원이 우일동에 그저 있는 수준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동에서 지금 현재 그 분과위원장을 하신 분이 해운대 부청장 당선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계신 분이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하는데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위원들을 처음에 모집할 때 모집 기준에 보면 대충 그 지역의 거주자, 사업장 소유지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만 계속 뽑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2016년 1월날 제가 분동을 해서 받았을 때는 저희를 모집을 하니까 오시는 분의 제일 가장 낮은 스펙이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최소한 그 사학과도 아주 대기업체 사학과들.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임원진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좀 변합니다. 저희들은 제가 어제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열고 왔는데 대화를 해보면 기본 우일동에서 가장 중간 정도의 해운대구 16개 동에 18개 동에 가장 중간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저기 우삼동 같은 마린시티 동은 대화를 나누면 아주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 대화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해운대구가 이룰 수 있는 문제를 우삼동이 먼저 앞서서 하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저희 의제가 그 마린시티가 이 그러니까 지금 폭개한 지역이거든요. 바다를 매립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결국은 나중에 침하되고 건물은 노화되면 30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저희들은 포틀랜드나 시애틀이나 이렇게 가서 견학을 가서 보고 오자. 그 도시가 향후 100년 후에 살아남을지. 또 역시 광안리 맞은편에 남구 광안리가 지금 ISW라든지 생기면서 바닷가에 큰 대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린시티라는 게 결국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촌이고 아주 노블레스 오블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살아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살아남게 하려고 하면 자치위원회 위원 소속이 되어 있는 위원들이 연구를 해야 돼요. 개개인이 그냥 뭐 술집 사장, 뭐 당구장 사장이 모여가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정말 밑에서부터 위원들 뽑을 때부터 정말 신경 써서 뽑아가지고 정말 생각 깊게 그러면 10년 아젠다 저희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10년 아젠다를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10년 아젠다 끝나고 나면 다음 또 10년 아젠다가 또 짤 겁니다. 그러면 향후 마린시티는 최소한 100년은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줘야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고 거기 사는 사람도 역시 자부심을 가질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전상희 대표장이 계시지만 가장 답답한 게 위원님들의 자기 자체의 역량이 과연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요. 다른 각동 가장 하급 단체인 그 동자치위원회에서도 제발 부탁을 한 가지 드리면 사람을 모집할 때 거주자, 뭐 사업자 이걸 모집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진 분 정말 저는 생각이 바르고 공정한 분을 모집해야지 내 아는 사람이다 뽑고 누구를 안다 통해서 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분만 예. 일어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기 한국정착회장입니다. 이 오늘 행사가 한국정착회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개 정도의 이 패널이 조직이 됐는데 목요일부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중에 유일하게 제가 유일하게 정착자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를 직접 맡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패널인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거든요. 그냥 그 자체로 의의가 아니라 요새 그 학계의 어떤 트렌드 중에 하나가 영어 표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engagement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Public Engagement Research. 뭐냐면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연구가 트렌드입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라는 participation을 안 쓰고 engagement라는 단어를 쓰느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새 많이 없어졌지만 약혼, 결혼 전에 약혼한다 할 때 쓰는 게 engagement라는 그런 영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이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약혼을 하듯이 굉장히 관계를 가깝게 하고서 연구를 해야 학자와 우리 일반 시민이 함께 정말 그 생승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퍼블릭 인게이지먼트 리서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다만 그거에 어떠한 뭐 전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맹아를 보여주는 그런 패널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저희 회원들하고도 오늘의 이 모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고요. 또 게다가 제 분야가 이 바로 동네 민주주의 쪽 분야입니다. 제가 그걸 또 연구도 하지만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통해서 전국에서 한 지금 20여 개의 수업이 각 지역에 참여해서 이러한 교육과 연구를 하면서 실천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저하고 여기 바로 사회자를 맡은 신지혁 교수님이 같이 성북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굉장히 재미있는 한 구고 그 구의 사례를 학생들과 함께 가르치면서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실천도 합니다. 바로 6월 25일 월요일 날에 저희가 성북 시민의 밤이라는 행사도 조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부총장, 의원, 국회의원도 발표를 학생들이 교수와 함께 하는 그런 행사도 마련했고 이런 것이 바로 퍼블릭 인게이지먼트 리서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정치학계 또 학계 정치학이 아니더라도 지역과 관련 있는 뭐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겠죠. 행정학, 사회학, 경영학 같이 이러한 것을 할 때 바로 이 모임이 중앙에도 있고 뭐 자치학교도 있으니까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참 감사도 드리고 또 격려도 해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이크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김영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상임 회장님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김병구 회장님이 이제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용어 정리해드리면요. 보통 주민자치는 우리나라 1999년에 주민자치라는 용어가 들어왔고요. 그 이전에는 근린자치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충남에서 안희정 지사가 동네자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했고요. 생활자치라는 개념을 행정안전부가 행정자치부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 요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언제 용어에 관해서는 너무 혼란스러워 마시고 그냥 주민자치로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해운대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주민자치회에서 뭐 때문에 주민이 실패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을 할 때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해줘야 된다는 미션을 전제로 사람을 뽑으면 전문가가 모이는데 말씀대로 동장 친한 사람, 구의원 친한 사람 갖다 놓고 그 얘기를 기대하면 거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이 각급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분과, 뭐 생활민원분과 이런 식으로 분과를 살리면 되는데 지금은 동호회 같이 총무분과, 뭐 행사분과, 뭐 친교분과 이렇게 해버리니까 주민자치회 조직도 안 살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협의회장님들하고 저하고 해야 될 임무들이 있으니까 오늘부터 이를 악물고 좀 참여해 주시는 것도 예, 긴 시간 동안 정말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주민자치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아주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모임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으로 이제 패널을 마무리할 텐데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발표자분, 그 다음에 토론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